안녕하세요. 김이사입니다. 오늘은 국제결혼의 허와 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상담 사례를 통해서 한국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얼마 전에 이제 30살 먹은 구독자님이 연락이 오셨거든요. 자신이 국제결혼을 하고 싶은데 업체 상담을 좀 받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락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국제결혼 중개업체가 아니라 신부 소개에 대한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대화를 이어나갔는데 연봉이 한 3,900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물려받을 재산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평택이긴 한데 저기 평택 바닷가 쪽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쪽이 좀 부자들이 있는 건 사실인데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나이가 30이면 아직 한국 여자를 만날 그런 나이기 때문에 한국 여자를 좀 더 만나 보시고 안 되면 그때 시도하셔도 늦지 않은 나이니까 한국 여자를 더 만나 보셔라. 그리고 두 번째로 한 얘기가 국제결혼을 생각하면 그 나라의 문화나 어떤 여행을 가봐서 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베트남 여자에 대해서 호감이 있고 매력을 느낀다 이런 얘기 하시면서 반대로 한국 여자는 머리에 똥만 찾고 못 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한국 여자가 그런 건 아닌데 지금 구독자님이 외모가 좋은 여자 위주로 컨택을 하고 여자를 만나려고 하다 보니 그 여자들이 좀 수준이 없는 여성들을 만났나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대체적으로 수긍은 하더라고요. 그러면 눈을 좀 낮춰 보시고 평범할지라도 괜찮은 여자 찾아봐라. 그랬더니 자기는 외모는 포기를 못 하겠대요. 그래서 얘도 좀 약간 살짝 한쪽으로 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국제결혼은 정확히 얘기하면 차선책이지 최선책은 아니다. 그리고 국제결혼 업체를 통해서 결혼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포장지만 보고 제품을 구매하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아직 나이도 어리고 국제결혼의 뜻이 있다면 일단 결혼을 위한 준비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대화를 마무리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솔직히 이런 상담은 상담조차 성립하지가 않아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진지하게 말하는 거겠지만 말을 들어보면 어떤 대화의 중심이 어떤 생각의 중심이 한쪽으로 너무 편향되어 있다 보니까 같은 한국 사람이니까 들어주긴 하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부모에게 가정교육을 잘못 받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전화 끊을 때는 한소리 하고 끊었는데 요즘 보면 그 젊은 친구들 30대 초반 이런 친구들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할 줄 알고 어떤 균형 잡힌 대화를 못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한국 여자만 뭐라고 할 게 아니에요. 전반적인 사회 기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어떤 여자를 만나도 좀 위험해요. 그런 상담이 하나 있었고 또 다른 상담은 얼마 전에 40대 후반에 연봉이 한 6천, 7천 그 정도 받는 IT 전문가가 한 분 베트남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만났는데 내용인 즉슨 이래요. 제가 아는 분이 개인 소개를 한다고 그분을 데려오셨더라고요. 근데 저하고는 뭐 무슨 접점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저녁에 술자리를 하는데 그분하고 잠깐 얘기를 좀 했어요. 키가 165에 몸무게가 한 60kg 그 정도이신데 맞선을 한 10명 가까이 보다가 그냥 맞선을 접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도 오전에 한 3명 보다가 맞선을 접었대요. 근데 그분 하는 말 들어보니 여자들이 다 자기를 거절하고 가더랍니다. 그래서 기분이 좀 나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40대 후반인데 좀 예쁜 여자는 거절하고 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자들도 딱히 외모만 보는 건 아니다. 그리고 나이 차이 난다고
결혼 못하는 것도 아닌데 여자들이 한국말은 못하지만 분위기나 어떤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지, 무조건 나이가 많고 외모가 안 좋으니까 결혼을 못하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좀 처음에는 다독거려줬죠. 그래도 결혼하러 왔다는데. 그래서 제가 내일 시간이 나니까 가서 좀 봐주겠다, 그래서 오전에 한 서너 명 더 보기로 해서 가서 봤어요. 3명이 오셨더라고. 근데 여자들이 다 5분 만에 거절하고 나가요. 왜 그런가 뒤에 앉아가지고 봤더니, 일단 남자분이 질문하는 것도 황당한 질문을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맞선 태도가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색해요. 좀 편안하게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냥 스프링은 아니었지만 거절하고 그냥 가셨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사장님, 제가 봤을 때는 1차적으로 사장님의 맞선 태도가 좋지 않고 예의에 어긋나는 질문을 많이 하신다. 그러니까 여자들 표정이 좀 황당해하고, 통역이 옆에서 많이 순화해서 물어보는데도 3명 중에 1명은 기분 나빠라 했다, 그거였거든요. 근데 3명 중에서 외모가 좋은 재혼 여성이 하나 왔었어요. 베트남 남자랑 2달 살고 이혼했는데 그 서류상은 초혼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거짓말 하기 싫어서 말을 했다, 그랬는데 남자가 왜 이혼했냐 물어보더라고요. 뭐 그런 건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혹시 뭐 당신이 바람펴서 헤어진 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좀 옆에서 들으면서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통역이 이걸 번역을 해야 되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해줘라, 여자가 기분 나쁠 만하다, 뭐 그랬었어요. 그리고 통역 한 분이 한국 사람이에요. 베트남 사람이긴 하지만 귀화한 지 오래됐고, 한국에서 그 저희 아는 지인이랑 같이 와서 통역해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보면 이분도 좀 결혼의 포인트를 잘못 잡으신 것 같아. 자신의 나이나 외모는 생각하지 못하고 일단 너무 여자에 대해서 엄격해요. 뭐 결혼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결혼이라는 거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 핸디캡이나 나의 단점에 대해서도 알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최소한 사람 대하는 태도에서라도 좀 부드럽게 대해주고 긍정적인 텐션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 보니 오히려 반대로 맞선 보러 온 여자들이 불쾌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장님, 이거는 제가 도와줄 그게 아니에요. 왜? 일단 사장님이 그 보여주는 맞선 태도나 맞선을 할 때 상대방을 다그치듯이 질문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같은 한국 사람이 보더라도 결코 좋아 보이지가 않네요. 좋은 사람 있으면 좀 소개시켜 달라고 하는데, 저도 사장님 맞선 보는 거 보고 처음에는 제 주변 사람 한두 명 소개시켜 줄까 생각도 좀 해봤는데, 소개시켜주고 요거도 먹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근데 저희 지인이 뭐가 문제인지 보고 저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했을 때는 그 소개시키는 사람도 똑같은 생각을 했지만 친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니까 저를 어제 술자리에 불러서 그런 도움을 청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장님 국제결혼 하시려면 사장님이 베트남 여자에 대해 갖고 있는 선입견이나 생각, 아니면 최소한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갖추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고 한국에 돌아가셨어요. 이게 제가 자꾸 한국 사람을 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국제결혼 하러 오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그 어설픈 간마인드가 좀 있어요. 한국에서 누가 읽어주지도 않는데 여기 와서 목에다 기부스하고 그러는데, 또 젊은 애들 보면 뭐 자기 돈 좀 있다는 식으로 밑도 끝도 없이 얘기하는데 돈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 보면 자기 부모님이 부자래요. 근데 부모가 부자인 거와 내가 결혼 생활해서 내 아내한테 베푸는 것과 무슨 상관인데요? 가끔 보면 한국 사람들 자기가 금전적인 여유가 있어서 뭐 여자한테 충분히 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내가 막상 결혼 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결혼하기 전에는 그런 소리 팡팡 내뱉어 놓고 막상 결혼 생활 하는 거 보면 단돈 1, 200만 원에 그 돈 아까워갖고 쩔쩔매시는 분들 많아요. 제가 팩트 하나만 얘기해 드릴까요? 한국 사람들 중에 국제결혼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결혼하고 와이프가 어떤 전반적인 경제 관리를 하는 것을 당연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반 이상이에요. 월급을 갖다 주고 용돈을 타 쓰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국제 결혼하고 나서 결혼 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 한 100에서 150 정도만 생활비 주라고 해도 그걸 이해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한국 남자들 많거든요.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 또 베트남 여자들도 한국 남자가 돈이 많다고 해도 그게 자기 돈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요. 와이프 입장에서는 당연히 나를 위해서 어느 정도 써주는 남자가 좋은 남편인 건 맞습니다.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틀린 말인가요? 내 친구가 나한테 돈 잘 써주고 거기에 진심으로 나 위해주면 그게 진짜 좋은 친구라고 요즘 많이들 얘기하대요. 요즘 젊은 애들은 그렇답니다. 근데 사회 전반적인 기조가 한국 여자만 뭐라고 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젊은 놈이나 늙은 놈이나 생각하는 게 이기적이고 또 어떤 상대한테 불쾌한 질문을 하고도 그게 신뢰되는 거를 모른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 지금 한국 사회가 정상에서 살짝 옆으로 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를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누구 탓할 거 없어요. 그러면 내가 정상적인지 아니면 정상적이지 않은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국제 결혼이라는 게 겉에서 보여지는 거하고 너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국제 결혼에 대해서 뜻이 있다면 그 중에서도 베트남 여자에 대해서 뜻이 있다면 베트남 여행도 한번 와보시고 기회가 되면 베트남 여자하고 좀 교제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결혼을 선택해도 돼요. 근데 그런 것도 못 하시는 분들이 국제결혼 업체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도 있어요. 국제결혼 업체를 찾아가서 결혼하는 것이 어쩌면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절약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건 현실이거든요. 왜? 결혼이라는 목표만 놓고 보면 연애를 해서 결혼한다는 게 성공률이 높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이게 한국식 국제결혼 중개가 가히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것도 분명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생각하는 한국 사람들의 생각이 사실은 베트남 사람들이 보거나 외국인들이 볼 때는 문명인도 못 되는 기준이에요. 이건 알고 하십시오. 그만큼 속성 결혼이 많고 본인 스스로가 리스크가 큰 결혼을 하면서 잘 되면 내가 잘나서 그렇고 못 되면 베트남 여자 업체 탓하는 그런 문화는 좀 없어져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꼴량이 얼마나 잘났길래 다른 사람 무시하고 또 말할 때 예의 없이 말하고 이런 거 같은 한국 사람이지만 많이들 바꾸셔야 돼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